지금 저평가 업종을 좀 설명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평가 종목들이요. 이제 업종별로 보면서 이제 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전자, 철강 이거저거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화학 업종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현재 각 종목별로 해서 지금 한 녹화를 한 30분 이상 녹화하고 한 동영상 분량이 한 17분가량 나왔었는데 뒷부분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녹음해야 될 판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서머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표 업종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여러모로 외국인도 한 50% 가까이, 한 48%가량 들어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전체적 비중에서 아직 5%의 외국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평가로서 이 둘은 PER, PBR에서 약간 고평가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섹터는 뭐냐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진출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화학조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화학조랑 다 같은 섹터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인해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유망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현재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다른 쪽을 하다가 이런 다른 쪽을 하다가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려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를 좀 구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린케미칼은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다. 소형주라서 KPX 케미칼에서 떨어져 나온 종목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삼성 SDI 등도 있죠. 요 종목들은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려는 애들. 어, 예를 들면은 어쨌든 그러한 것에 투자를 하고 그런 시설들 설비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요 종목은 아직은 2차 전지로 넘어갈 기미는 없지만 KPX 케미칼과 그리케미칼과 분사를 해가지고 이제 넘어갈 일은 없죠. 근데 요 종목들은 원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애들 정도. 그 아래 또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더 조사를 못했고 한 중간 조사 결과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적자 전환한 해를 알려드리면 상반기 6월까지죠. 적자 전환했습니다. 대한유화 적자 전환 알고 계시고요. 적자 전환. 그 다음에 상당히 적자 전환까지는 아닌데 실적이 작년 대비 90%가량 줄어든 애 롯데케미칼. 이 둘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진 애도 있어.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졌는데 좀 중소형주라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국토화학과 케미칼은 작년 실적 정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LG화학도 작년 대비 40%인가 제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좀 줄긴 줄었는데 외국인 동향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장주 2차전지 대장주는 제가 볼 때 LG화학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대장주긴 한데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나중에 조금 저평가가 되고 나면은 접근하시는 게 낫다. 하나솔루션은 상승폭이 좀 딴 종목에 비해서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고평가 레벨로 진입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코롱인더와 롯데정밀화학은 실적도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는 롯데케미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히려 하반기에서 좀 회복되면서 오히려 반등이 클 수도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레고랜드 불똥이 롯데건설에 튀면서 롯데건설 5천억 정도를 대여해 줌으로써 롯데케미칼 자체가 아닌 다른 걸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일단 외국인만 좀 확인해 드릴까요? 외국인 동향만 확인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외국인 보유 비중 최근 들어 좀 조금 매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양호하죠. 2021년, 22년 내려서 볼까요? 양호합니다. 외국인 동향. 하나솔루션 외국인 비중 양호하죠. 12%. 그린케미칼은 중소형주라 외국인이 없습니다. 뭐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린케미칼은 아주 저평가는 아니죠. 이거 좀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그린케미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5%도 안 됩니다. 뭐 차트적으로 괜찮고 최근에는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지금 고평가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외국인이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애들 외국인이 비중이 높지가 않죠. 예, 그런 게 특징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평가라는 것은 인지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외국동에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은 상태고
상반기 적자 전환 후에 또 외국인이 또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원유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차트적으로는 조금 반등 신호가 나긴 났는데요. 원유의 가격에 따라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코롱 인더도 차트는 조금 손절 잡아야 되는 위치인데 외국인은 이 정도 모습 보이겠습니다. 롯데 정밀 화학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동향 보시고요. 자, 근데 롯데 케미칼 보시면 롯데 정밀 화학도 그렇고 롯데 케미칼도 그렇고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는데 조금 나아진 와중에 롯데 건설발 불똥이 레고랜드 불똥으로 다시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좀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조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고요. KPX 케미칼은 중소형 주행에 외국인이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양호합니다. 이 정도 비중이면 28% 정도면 국도화학도 줄어들긴 했지만 한 19% 정도 구간을 하고 있고요. KPX 케미칼 국도화학은 실적도 여전히 양호합니다. 한일화학은 중소형주는 너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800억 분 시청이 800억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다 재무제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녹음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고평가에 PER, PBR성 고평가는 확연히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빼시고 하면 되시는데 대한유화는 적자전환 했지만 또 PBR상은 좀 저평가고 나머지는 다 투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뭐 특별히 더 저평가인 거가 저평가이면서 또 하나는 2019년, 20년, 21년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애들 위주로 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대표는 LG화학이라고 봅니다. 외국인의 선택도 LG화학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국이 약간 밀리는 측면이 있긴 하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다시 양호해지고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삼성 SDI는 상반기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LG화학이랑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자세한 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도 지금 이런 상태라서 좀 참고해서 PRPB 확인하시고 여러분 재무제표를 이렇게 HTS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6월까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죠? LG화학 경우에는 이건 작년 6월까지거든요. 46%가 감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좋게 본다는 건 또 이유가 있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75%나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하고 또 연결이 아니라 별도로도 보고 66% 증가됐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솔루션은 나름대로 다 종목마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탑, 투탑은 이제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되겠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 고평가니까 제가 제외를 시켰으니까요. 그렇게 트로이카 중에 이제 이쪽으로 계속 진출하려는 애들 롯데케미칼이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